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42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셀프 페어런팅 에피소드로 내 안의 나를 잘 키워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양한 후기들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래, 나도 늦지 않았다. 내가 나를 잘 키울 수 있으니 잘 길러보자 하고 결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심에 조금 더 도움이 보고자 앞으로 한 3, 4주간 셀프 페어런팅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셀프 페어런팅을 시작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첫걸음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셀프 페어런팅을 조금 길게 말해보면 성인이 된 내가 나의 주 양육자가 되어서 내 안에 나를 성장하게 하고 키우는 일을 말하죠. 내가 온전히 주 양육자가 되어 나를 사랑하고 훈육하는 일에 해야 할 일도 필요한 일도 여러 가지이지만 실제로 셀프 페어런팅의 첫 걸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안에 주 양육자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들이 많았어요. 저희 남편도 3대가 같이 사는 집안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흥미롭게도 저희 남편의 주 양육자는 남편의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이셨습니다. 남편의 동생의 주 양육자는 부모님이셨는데도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나고 자라신 조부모님은 첫 번째 남자 손주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어 하셨으니 저희 남편이 자라는 과정에서 본인의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님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이죠. 요즘도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영상 시청을 제한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만 만나면 TV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집에서는 간식을 잘 주지 않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단 것을 너무 많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심심치 않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러한 갈등의 핵심은 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육아할 것인지를 누가 정해야 하는가, 즉 누가 주 양육자인가,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부모가 아무리 자신이 주 양육자임을 잘 설명해도 때때로 조부모님들은 여러 가지들을 이유로 그 주 양육자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요청하시기도 하죠. 이처럼 내가 나의 주 양육자가 되기로 하는 셀프 페어런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이미 내 안에 다른 목소리들이 주 양육자의 위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셀프 페어런팅의 첫걸음은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나를 어떻게 훈육할까? 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 마음의 주 양육자의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 양육자의 자리에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 사람과 좋은 이별을 하지 못한다면 셀프 페어런팅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서로의 주도권을 논쟁하다가 결국 사랑과 훈육을 받아야 할 아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개했던 작은 실수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실수를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미친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기에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미친년이라는 단어는 본인이 평상시에 쓰시지도 않는 단어인데 어떻게 그 단어가 실수할 때마다 튀어나오는지 물어봤죠. 그리고 그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단어는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혹시 부모님께 그 단어를 배우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 부모님은 그런 단어를 저에게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부모님이 쓰시지도 않고 본인이 쓰지 않은 단어가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죠. 이모예요. 이모요? 이모는 저와 오빠를 자주 비교하셨어요. 오빠는 남자이고 똑똑했는데 저는 못마땅해 하셨어요. 방학이 되면 이모네 집에 자주 맡겨졌었는데 어렸고 저보다 나이가 있는 오빠가 있었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집안일을 많이 시키셨고 대체로 내가 하는 일은 이모 맘에 들지 않았었고 그러면 늘 바보 천치 때로는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무리 작은 실수였을지라도 저는 늘 모자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대답하고는 한참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미친년이라는 말이 이모에게서 나온 말이긴 분명한데 저는 이모의 목소리가 제가 실수할 때마다 제 마음을 지배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오래된 일인데 게다가 지금 이모는 돌아가셨는데 그게 저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기 소멸을 하면서 돈, 일 같은 다른 것들 혹은 부모나 자녀 등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주체성은 사라지고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나의 마음이 지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소멸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슬픈 일인데 소멸된 나의 자리에 다른 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 내가 있는 삶이 되는 것, 내가 나를 주 양육자로 잘 키워내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지배하는 목소리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일단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입니까? 어떤 사람을 주 양육자의 자리에 두셨습니까? 그것이 나의 어린 시절 주 양육자였던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친척이나 다른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또 그 자리에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는 그것을 내 머릿속의 합창단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나를 검사하고 검열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모아 합창단을 꾸려 그 자리에 두었을 수도 있죠. 시간을 내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 안에 누구의 목소리가 울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인가 시도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될 거야. 넌 안 돼. 늦었어. 못할 거야. 나를 시작하게 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왜 가만히 있어? 뭔가 열심히 해야지. 더 부지런해야지. 더 많이 일하게 해야지.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무엇인가 작은 실수만 해도 바보라고, 모자라다고 나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그건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나만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평화로운데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해? 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그건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너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니? 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의 중심에 놓게 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그것은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그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마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만일 나를 지배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제 그 목소리와 좋은 이별을 준비하세요. 주 양육자가 여러 명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이는 혼란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여러 가지 소리가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로도 못 갈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주 양육자의 자리에 서겠다고,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목소리들과 이별하셔야 합니다. 아마 그 목소리들은 다 나를 사랑해서 시작된 목소리일지 몰라요. 그러니 그 목소리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거나 상처내려고 한 목소리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무조건 몰아내거나 눌러낸다고 이별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선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목소리들에게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한 말이고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이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해보세요. 하지만 때때로 그런 말들은 나에게 잘 맞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고 고백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었고 나를 내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키울 테니 이제는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해보세요. 내 마음 바깥으로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이 커서 나가지 못하시겠다면 주 양육자, 지배자의 자리 말고 한켠에서 나를 지켜보셔도 된다고 자리를 하나 내주세요. 그러다가 자꾸 그 자리에서 주 양육자처럼 큰 소리를 내시거든 내가 걱정되어서 그 말이 또 하고 싶으시군요.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절할게요. 옆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제는 제가 주 양육자로 소리를 낼게요.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해보세요. 단숨에 되지 않겠지만 내 마음을 지배하는 소리들과 만나 그 소리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그 소리들과 이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주 양육자의 자리에 주체적이고 의도적으로 서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움직이는 나를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성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지배하는 소리와 마주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 마음은 주 양육자인 내가 제일 큰 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보아요.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마주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